삼국시대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통일 뒤엔 한 남자가 있었다. 13살에 칼을 쥐고 34살에 장군이 된 남자. 그가 없었다면 신라의 삼국 통일도 없었다. 전설이 된 명장 김유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출신 성분의 한계를 극복한 신라의 명장 김유신.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를 세 부분으로 나눠 치열하게 싸우던 삼국시대가 있었어. 그 시절의 신라가 이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세 나라를 하나로 통일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김유신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김유신은 삼국 통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신라의 명장이야.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 당시 신라의 왕이나 불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큰 인물로 평가받는 걸 보면 김유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지. 그는 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중에는 당나라와 손잡고 고구려까지 무너뜨렸어. 덕분에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고 조정 대신들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 그런데 흥미로운 건 김유신의 뿌리가 신라가 아닌 금광가야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야. 그의 조상들은 가야의 왕족이었는데 가야는 신라 버풍왕 때 멸망했거든. 하지만 김유신의 집안은 그 후로도 신라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았어. 그의 아버지 김서영과 할아버지 김무력은 신라에서 최고 위직인 각간에 올랐고 어머니 만명 부인은 신라 왕족 출신이었으니까. 이쯤 되면 김유신은 가야의 피가 흐르긴 했지만 동시에 신라 왕족의 혈통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는 가야 출신이라는 약점을 딛고 오히려 신라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거야. 재미있는 일화도 있어. 김유신의 부모님 김서영과 만명 부인은 서로 첫눈에 반했지만 만명 부인의 집안에서 둘의 사랑을 반대했대. 그래서 두 사람은 몰래 사랑을 이어가다가 결국 집을 떠나 함께 살게 되었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김유신이야.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유신이 태어나기 전에 별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꿈을 꾸었고 어머니는 금빛 갑옷을 입은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는 꿈을 꾸었다고 해. 부모님은 이 특별한 꿈을 기념해 유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김유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무술을 연마했고 15세에는 화랑이 되어 용화향도를 이끌게 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이때부터 그는 이미 삼국 통일이라는 큰 꿈을 품고 있었다고 해. 그의 전성기는 34세 때 시작돼. 진평왕 시절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낭비성을 함락시키며 이름을 떨쳤거든. 그 후로도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로 계속 승리를 거두며 신라의 영웅으로 자리 잡았지. 그런데 김유신 혼자만의 힘으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그의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였던 김춘추가 있었지. 김춘추는 신라 왕족이긴 했지만 왕위 계승권이 없었어. 그런데 김유신이 그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결국 김춘추는 신라의 29대 왕, 무열왕이 되었지. 둘의 인연은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의 결혼으로 더 깊어졌어. 재미있는 건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김유신이 조금 계략을 썼다는 점이야. 하루는 김춘추를 집으로 불러 함께 놀다가 일부러 그의 옷고름을 밟아 뜯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여동생에게 옷을 꿰매 주라고 했는데 둘째 여동생 문희가 나서서 그 일을 했지.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정을 통하게 되었고 문희는 김춘추의 부인이 되었어. 이처럼 혼인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 결국 이들은 서로의 출신 성분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어. 김유신과 김춘추의 끈끈한 동맹이 빛을 발한 사건도 있었어. 642년 백제가 신라의 중요한 성인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죽였거든. 이에 분노한 김춘추는 복수를 결심하고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러 직접 나섰지. 그런데 고구려는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어. 김춘추가 사라지자 김유신은 곧바로 정예부대를 조직하고 고구려를 향해 출병할 준비를 했어.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고구려는 김유신의 군사력에 겁을 먹고 김춘추를 풀어줬지.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 이후 김유신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며 상장군에 오르고
신라의 군사적 실권을 쥐게 돼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며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는데 앞장섰지. 결국 김유신은 출신 성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신라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야. 그가 없었다면 삼국 통일도 없었을지도 몰라. 그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 648년 진덕여왕 2년, 김유신은 백제에게 빼앗긴 대하성을 되찾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다. 이는 지난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김춘추의 딸과 사위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백제 장군 8명을 생포하고 1000명에 이르는 백제군을 섬멸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다. 김유신은 포로로 잡은 백제 장군 8명을 적진에 묻혀있던 김품석과 고타소의 유골과 맞바꾸어 김춘추의 한을 풀어주었다. 이후 승기를 잡은 김유신은 백제의 악성 등 12개 성을 함락시켰으며 그 공으로 이창과 상주 행군 대총관의 지위를 얻었다. 이어 진례성 등 9개 성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듬해에는 신라의 석토성 등 7개 성을 침략한 백제군을 격퇴했다. 654년 진덕여왕 8년, 진덕여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다. 처음에는 여러 신하들이 상대 등인 알천에게 섭정을 요청했으나 알천은 이를 거절하고 이찬 김춘추를 추천했다. 그는 김춘추를 덕이 두터워 세상을 다스릴 영걸이라며 청거했다. 김춘추는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알천이 왕위를 양보한 데에는 김유신의 적극적인 지지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660년태 종무열왕 7년, 상대 등이 된 김유신은 군사를 일으켜 백제 정벌에 나섰다. 이미 백제 내부에 첩자를 심어두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김유신은 의자왕의 실정이 심각해 백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태종무열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당나라의 원군을 요청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관계가 형성된 것도 자신감을 더해 주었다. 태종무열왕은 태자 김법민과 함께 남천정에 진을 쳤고 둘째 아들 김인문이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과 덕물도에서 합류했다. 나당 연합군은 백제의 도성인 사비성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 이때 김유신은 5만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사비성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황산벌로 돌격했다. 그곳에서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 결사대를 만나 격전을 벌였지만 어린 화랑들의 희생을 딛고 백제의 최후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나당 연합군과 합류한 김유신의 부대는 사비성을 공격했고 백제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망쳤으나 곧 항복했다. 이로써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다. 김유신은 그 공으로 각간보다 높은 대각간의 지위에 올랐다. 661년태 종무열왕 8년, 태종무열왕이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직전 세상을 떠났고 태자 김법민이 왕위에 올라 문무왕이 되었다. 이때 고구려를 정벌하던 당나라 소정방이 신라의 지원군을 요청했다. 상중이었던 신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김유신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으나 백제의 저항군에 가로막혀 평양성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다음 해에도 김유신은 당나라 군대에 보낼 군량을 싣고 다시 고구려로 향했지만 소정방이 군량만 받고 철수하는 바람에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때 김유신의 나이는 68세로 이미 고령이었다. 결국 고구려는 몇 년 후인 668년 문무왕 8년에 멸망했다. 고구려가 무너질 당시 김유신은 서라벌에 머물고 있었다. 비록 직접 평양성 함락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은 공로로 대각간보다 더 높은 태대각간에 봉해졌다. 김유신은 오랜 생을 누린 끝에 673년 문무왕 13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835년응 덕왕 10년에는 홍무대왕으로 추봉되었다. 생전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는 사후에도 왕으로 추봉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자, 이제 예시하기 하나 들려주지. 바로 신라의 명장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야. 이 사람을 두고 후대의 평가는 참으로 엇갈리지. 한쪽에서는 한민족의 운명을 바꾼 불세출의 영웅이라 칭송하고 또 한쪽에서는 외세를 끌어들여 만주 땅을 잃게 만든 망국의 죄인이라 비난하지. 글쎄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니 해도 당나라와의 연합이지.
그때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숨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신라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야. 게다가 신라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고 그 아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 이런 판국에 신라가 그냥 앉아서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김유신은 결단을 내리지. 살아남으려면 더 강한 힘을 가진 나라, 당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이야. 외교적으로 보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문제는 당나라가 단순히 신라를 돕고 끝낼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백제를 무너뜨린 후 신라까지 집어삼키려는 속셈을 품고 있었지. 당나라의 대장군 소정방이라는 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김유신을 회유하려고 온갖 뇌물을 들이밀었지만 김유신은 단호했지. 신라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강했거든.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결국 김유신과 신라의 저항 덕분에 한반도 남쪽은 지켜낼 수 있었어. 물론 만주 땅까지 지켜내지는 못했지. 하지만 삼국을 통일한 덕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이 싹트기 시작했어. 바로 이 점이 김유신과 신라의 삼국 통일이 우리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의미가 아니겠나. 자,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유신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영웅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외세에 의존해 땅을 잃게 만든 실수한 장수로 보이느냐? 어느 쪽이든 그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지.